1년 전 저는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가 남편을 떠나보낸 게 아니라 남편이 혼자 떠나버렸습니다. 58년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그날입니다. 새벽 5시 남편이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있던 그 순간 말이에요. 여보, 여보.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급성 심장마비. 의사는 그렇게 말했죠. 평소에 심장에 무리가 있으셨나 봐요.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왜 쓰러졌는지, 무엇 때문에 그토록 가슴이 아팠는지. 그날 밤 남편은 제 휴대폰을 봤으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날을 떠올리면 숨이 막힙니다. 만약 그날 제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아니, 애초에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남편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을까요? 오늘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숙님, 고인이 되신 윤상호님께서 남기신 서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듣는 남편 이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가 알던 남편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5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남편 윤상호와 저 박정숙은 마을에서 소문난 인꼬 부부였습니다. 아이고, 정숙 씨네 부부는 참 보기 좋아. 그러게요. 환갑 넘어서도 저렇게 다정하기가 쉬운가.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시골로 내려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았고, 저는 마을회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소소하게 살았죠. 30살에 만나 30년을 함께 산 부부. 남편은 항상 한결같았습니다. 아침이면 제 몫의 차를 먼저 끓여놓고 저녁이면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보던 사람. 여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뭐든 좋아. 당신이 만든 거면 다 맛있어. 남편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그 변함없음이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남편.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일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저를 사랑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뭔가 공허한 구멍이 자꾸 커져갔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 같이 산책 갈까? 아, 나 오늘 마을회관 가야 돼. 미안해. 그래, 그럼 나중에 보자. 남편은 실망한 기색도 없이 혼자 나갔습니다. 언제나처럼 조용하게 말없이.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요즘 유일한 낙은 SNS에서 옛날 사진들을 보는 거였어요. 젊었을 때 우리 모습,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들 뭐하고 살까? 고등학교 동창들과는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혼하고 애 키우고 각자의 삶에 치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졌죠. 그날 저녁 저는 고등학교 88학번 동창의 단톡방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간 단톡방은 생각보다 활발했어요. 얘들아, 다음 주 토요일에 서울에서 모임 어때? 좋지. 다들 시간 되면 연락해.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나이 든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익숙한 얼굴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이도현 님이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이, 고등학교 시절 제 첫사랑이었던 사람. 이도현.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아마 30년도 더 지났을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도연이와 저는 짧게 만났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만난다고 할 것도 없는, 서로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도 고백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지내던 사이였죠. 정수가 너 좋아해. 졸업식 날 도연이가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남자, 지금의 남편 윤상호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대학 선배였던 상호는 성실하고 안정적인 사람이었고 부모님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죠. 미안해, 도연아. 나 만나는 사람 있어. 그날 도연이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3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연이의 프로필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나이 든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눈웃음이 예쁘던 그 눈, 살짝 올라간 입꼬리. 친구 추가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친구 추가 완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괜히 친구 추가를 한 건 아닐까? 도연이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아니, 애초에 나를 기억이나 할까? 다음 날 아침, 까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이도연 정수기 맞아? 우리 정수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기억하는구나. 나를. 네, 도연아. 오랜만이야. 이도연 세상에.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안부였습니다. 서로의 근황, 자식 이야기, 사는 곳 이야기. 이도현, 나 지금 사업하다가 망해서 힘들어. 유유. 박정숙, 어머. 많이 힘들겠다. 이도현, 그래도 정숙이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네. 옛날 생각나고. 박정숙, 나도.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도연이의 메시지가 와 있었고, 저녁이면 또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이도현과만 대화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도현, 정수가 나 다음 주에 그쪽 지나가는데 커피 한 잔 할래? 메시지를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만나자고? 30년 만에? 안 돼. 이러면 안 돼.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혼자가 옛 남자를 만나는 건 옳지 않다는 걸. 하지만 제 손가락은 이미 박정숙 좋아. 어디서 볼까? 답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 옆에서 잠든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커피 한 잔 하는 거잖아. 하지만 제 가슴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라는 걸. 약속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게 남편의 방식이었습니다. 믿고 간섭하지 않는 것. 하지만 그날은 그 믿음이 제겐 오히려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내 외곽의 한적한 카페. 저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언제 이렇게 신경 써서 화장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오래 거울을 보았습니다. 정수가 멀리서 손을 흔드는 남자. 이도현이었습니다. 어머, 도현아? 와, 진짜 오랜만이다. 그대로네, 그대로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늙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거짓말이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마주본 도연이의 얼굴.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눈웃음은 예뻤습니다. 나 요즘 진짜 힘들어. 사업도 망하고 애들은 독립했다고 연락도 안 하고. 도연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집사람이랑도 요즘 잘 안 맞아. 말도 안 하고 지내. 그랬구나. 근데 정수기는 잘 살고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잘 살고 있냐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사랑했고 불편한 것 하나 없이 살게 해줬죠. 하지만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응, 그럭저럭 살아. 그럭저럭? 남편분이 잘해주시는 거 아니야? 잘해주지. 너무 잘해줘서 오히려 지루할 정도야. 그 말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알아. 나도 그래. 착한 사람이랑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도연이가 제 손을 덮었습니다. 정수가 우리 그때 만났으면 어땠을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미안, 이상한 소리 했네. 근데 가끔 생각해.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면 너한테 진작 고백하지 못한 거야. 도연아? 알아. 우린 이미 결혼했고 각자 가정이 있지. 근데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기뻐. 그날 저는 카페에서 3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고 요즘 힘든 일을 털어놓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도연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만나자. 저는 답장을 보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제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박정숙 나도 좋았어. 다음엔 언제 볼까?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왔어? 친구들 만나서 재미있었어? 응, 재미있었어. 남편은 그렇게 묻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휴대폰만 확인했습니다. 도연이에게서 또 메시지가 올까봐.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응? 요즘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당신이 요즘 좀 다른 것 같아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알아챈 건 아니겠지? 무슨 소리야? 나 똑같은데. 그래, 그럼 다행이야. 남편은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으니까요.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뒤, 저는 도연이를 일주일에 2번씩 만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 몰래, 이건 외도가 아니야. 그냥 친구를 만나는 거야. 저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걸, 그리고 언젠가는 들킬 거라는 걸.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지만요. 어느 날 밤, 저는 도연이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화장실에 갔다 돌아온 남편이 제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화면엔 도연이와 나눈 대화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이도연 오늘도 만나서 좋았어. 너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박정숙 나도. 하트. 남편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처음으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휴대폰을 든 채 그대로 서 있었고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있었습니다. 여보, 그게 변명을 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친구라고? 그냥 옛날 동창이라고? 하지만 화면에 떠 있는 하트 이모티콘이 모든 변명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휴대폰을 보다가 천천히 제게 건넸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고함을 치는 것도 아닌 그저 슬픈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동창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하트를 보내? 일주일에 2번씩 만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이미 당신이 요즘 달라진 거 나도 알고 있었어. 남편이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기분 탓인가 싶었어. 근데 점점 당신 눈빛이 달라지더라고. 나를 보는 눈이 예전 같지 않았어.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르게 한 게 아니잖아. 당신은 알면서 했잖아.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나한테 뭐가 부족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못해준 게 뭐야? 아니야, 여보.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이건 다 내 잘못이야. 그럼 왜?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다른 남자를 만난 거야? 내가 그렇게 형편없었어?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 3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던 남편이 지금 제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이제 그 사람 만나지 않을게.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여보, 괜찮아. 그냥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 남편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의 기척이 들렸지만 나가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쯤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자러 와. 당신은 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하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여보. 남편은 소파 옆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119, 119. 전화를 걸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눈 떠. 제발. 하지만 남편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까지 10분. 하지만 그 10분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없습니다. 빨리 가시죠. 구급대원들이 남편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가족분이십니까? 네. 제가 아내입니다. 안타깝지만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이미 오시기 전에 그 순간부터 기억이 없습니다. 의사의 말이 들리지 않았고 주변 소리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저 하얀 천으로 덮인 남편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죄송하지만 평소 심장에 이상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건강검진도 잘 받고. 그렇군요. 간혹 이렇게 갑자기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스트레스, 충격.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죽인 거야. 장례식장,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정숙이 씨 얼마나 힘들까. 사람들의 위로가 제겐 고통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속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정수가 이유는 묻지 않겠다. 다만 널 사랑했다. 그것만 기억해줘. 메모지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남편은 마지막까지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한다고, 이유를 묻지 않겠다고. 그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저를 원망했다면 이렇게 괴롭지는 않았을 텐데. 장례를 마친 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듣자 하니 남편분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부부싸움 했다던데. 진짜? 뭐 때문에? 글쎄, 정숙이 씨가 다른 남자 만났다는 소문이.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워졌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그러게,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49제를 마치고 저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집은 팔고 짐은 최소한만 챙겨서 도시로 떠났습니다. 도연이에게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정숙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도연 정수가 무슨 일이야?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도시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는 삶. 낮에는 마트에서 계산대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남편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들. 죄책감은 하루도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가. 매일 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정숙 님 되십니까? 김엘리 법무법인입니다. 네. 고인이 되신 윤상호 님께서 남기신 서류가 있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남긴 서류? 무슨 서류인데요? 전화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님. 앉으세요.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제게 부탁하신 서류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건 뭔가요?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진단서였습니다. 환자명 윤상호, 진단명 확장성 심근병증 말기, 소견 향후 6개월 내 심장 기능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작성일 2023년 11월 15일. 손에서 종이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고인께서는 돌아가시기 약 6개월 전부터 심장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6개월 전이면 제가 도연이를 만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부인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병원 기록을 보니 혼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셨더군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럼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네요.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걸. 네. 그래서 이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은행 통장, 부동산 서류, 보험 증서, 모든 재산을 부인 명의로 이전하셨습니다. 집도, 예금도, 보험금도 전부 부인 앞으로요. 이렇게까지. 여기 유언장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더 건넸습니다. 편지 봉투였습니다. 겉에 정숙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정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미안해. 병을 숨긴 거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사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많이 남지 않았대. 그래서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했어. 집도, 돈도, 보험도 다 너 이름으로 해뒀어. 나 없이도 너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부디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평생 사랑했어, 정수가. 상호 올림.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흑흑. 박정숙님 괜찮으세요? 변호사가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저기요. 혹시 다른 건 없나요? 다른 거죠? 남편이 더 남긴 게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영상 파일이에요. 영상이요? 네.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녹화하신 영상입니다. 부인께서 준비되셨을 때 보시라고 맡겨두셨어요. USB를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가 잘 지내고 있어? 화면 속 남편이 미소 지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남편은 제가 알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조금 야윈 얼굴,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 정수가 잘 지내고 있어? 영상 속 남편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여보, 저도 모르게 화면에 대고 말을 걸었습니다. 미안해. 병을 숨긴 거 사실은 너한테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더라고. 남편이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6개월 정도 남았대. 심장이 많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 처음 들었을 땐 솔직히 무서웠어.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건 죽음이 아니라 너를 혼자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거였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 집도, 돈도, 보험도 다 너 이름으로 바꿔뒀어. 나 없어도 너는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영상 속 남편이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정수가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랑 그 남자 아니야. 여보, 그게 아니야. 저는 화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처음엔 기분 탓인 줄 알았어. 근데 너의 표정이, 눈빛이 점점 달라지더라고. 나를 볼 때랑 휴대폰을 볼 때가 달라.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아팠어.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미안해. 미안해.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수가 나도 알아. 내가 재미없는 남자라는 거. 30년 동안 늘 똑같은 말만 하고 똑같은 표정으로 살았잖아. 아니야.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 좋은 사람. 맞아. 나는 좋은 사람이었지. 근데 좋은 남편이었을까? 좋은 연인이었을까? 남편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너를 설레게 해주지 못했어. 너를 웃게 만들지도 못했고, 그냥 옆에 있기만 했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 아니야, 정수가. 충분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간 거잖아.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내 휴대폰을 봤을 때 정말 화가 났어. 배신감도 들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남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탓인 것 같았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여보, 그리고 생각했어. 내가 곧 떠날 건데 너한테 상처만 주고 갈 순 없잖아. 남편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수가 나는 너를 용서해. 아니, 용서할 것도 없어.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너는 그저 행복하고 싶었던 거잖아. 설레고 싶었던 거고. 그걸 내가 못 줬으니까. 그건 내 탓이야. 남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죄책감 갖지 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 남편이 손을 모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줘. 내가 못해준 그 행복. 이제는 너 스스로 찾아. 다른 사람을 만나도 좋아. 사랑해도 좋고. 싫어. 난 싫어. 웃으면서 살아줘. 내가 웃는 게 나는 제일 좋았거든.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수가. 더 재미있는 남편이 되지 못해서, 더 많이 웃겨주지 못해서, 더 설레게 해주지 못해서. 아니야. 당신은 최고였어. 그래도 나는 행복했어. 너랑 함께한 30년이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 남편이 카메라에 손을 뻗었습니다. 사랑해, 정수가. 처음 만난 그날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너만 사랑했어. 나도 사랑해. 잘 살아. 행복하게.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여보, 안녕. 남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으악!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제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울었습니다. 박정숙님, 변호사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하나 더 남기신 게 있습니다. 뭐가요? 일기장이요. 사실은 부인께 드릴지 말지 고민했는데 고인께서 꼭 보여드리라고 하셔서요. 변호사가 낡은 일기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일기장은 낡고 빛바랜 것이었습니다. 표지에 2020에서 2024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남편 일기장이에요? 네. 고인께서 마지막 4년 동안 쓰신 일기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2020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다. 정수기가 떡국을 끓여줬다. 맛있었다. 아니, 정수기가 만든 건 다 맛있다. 올해도 정수기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짧고 소박한 일기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오늘 정수기가 마을회관에서 상을 받았다. 자원봉사 열심히 해서 표창장을 받았단다. 자랑스러웠다. 집에 와서 고기를 구워줬다. 정수기가 웃으면 나도 기분이 좋다.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모든 일기가 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21년 5월 20일. 오늘 정수기가 감기 걸렸다. 약을 사다 줬는데 고맙다고 한다. 나는 남편인데, 당연한 건데, 그래도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다. 2022년 8월 3일. 정수기가 요즘 좀 우울해 보인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더 잘해줘야겠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일기장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15일. 제가 도연이를 만나기 시작한 바로 그날. 2023년 11월 15일. 오늘 병원에 다녀왔다. 심장병이 많이 안 좋다고 한다. 6개월 정도 남았다고. 정수기한테 어떻게 말하지? 아니다. 말하지 말자. 정수기가 걱정할 게 뻔하다. 다음 페이지. 2023년 11월 20일. 정수기가 요즘 휴대폰을 자주 본다. 친구들이랑 얘기하나 보다. 웃는 얼굴을 보니 다행이다. 2023년 12월 10일. 정수기가 요즘 화장을 한다. 예쁘다. 친구 만나러 간다는데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거였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오늘 정수기 휴대폰을 봤다.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있더라.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내가 정수기를 행복하게 못해줬으니까. 여보. 2024년 2월 3일. 정수기가 자꾸 미안하다고 한다. 용서해달라고. 용서할 것도 없는데. 정수기는 잘못이 없어. 행복하면 그만이야. 마지막 페이지. 남편이 쓰러지기 하루 전 날짜였습니다. 2024년 2월 4일.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정수가 미안해. 더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해서, 더 많이 웃겨주지 못해서, 더 설레게 해주지 못해서. 그래도 나는 행복했어. 너랑 함께한 모든 순간이. 사랑해. 평생 너만 사랑했어. 제발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일기장이 눈물에 젖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변호사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남편의 용서가,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배신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용서할 수 있지? 저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이 좋아하던 강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남편의 유골 일부가 담긴 작은 항아리와 그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자주 오던 곳. 여기가 좋아. 물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남편이 그렇게 말했던 곳. 저는 강가에 앉아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여보, 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유골을 강물에 조금씩 뿌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배신했어. 당신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당신은 마지막까지 나를 용서해줬어. 오히려 당신이 미안하다고 했어. 강물이 유골을 천천히 흘려보냈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고,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 이제야 알았어.
진짜 사랑이 뭔지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설렘이나 두근거림이 사랑이 아니더라. 옆에 있어주는 것, 이해해주는 것, 용서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 미안해, 여보.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마지막 유골을 강물에 뿌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나는 당신이 바란 대로 살아볼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그게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니까. 강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사랑을 가슴에 안고 남편이 바란 행복을 찾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저는 남편을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제 곁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저는 남편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남편이 남긴 사랑이 저와 함께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혹시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부디 후회하기 전에 그 사람을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저처럼 너무 늦기 전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